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SDI 아우디 차세대 배터리 공급 중국 시안 공장 증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삼성 SDI 아우디 차세대 배터리 공급 중국 시안 공장 증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배경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삼성 SDI입니다. 지금 아우디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를 삼성 SDI에서 공급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우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인데요. 이번 공급의 의의를 보면 그동안 아우디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PHEV용 배터리만 공급을 받았습니다. 즉 순수 전기차에는 이번이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 전체로 보면 이 골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 SDI가 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포르쉐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용 배터리를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럽향 전기차에 공급을 한다는 건데요. 중국 CATL과 공동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용 배터리를 중국 CATL과 삼성 SDI가 공동으로 그 플랫폼을 전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용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에 적용을 하는 플랫폼인데요. 아우디는 중국향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BYD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우디의 현황을 한번 볼게요. 첫 양산 전기차인 이 드론을 101기의 공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LG화학에서 배터리 쉘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생산량을 55,830대에서 45,242대로 현재 줄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LG화학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공장 가동이 하루에 8시간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삼성 SDI와 CATL을 유럽향 전기차 배터리로 업체로 선정한 배경이 되기도 하겠죠. 지금 LG화학에서 이것을 공급을 충분히 하고 기회를 안 줬다면 여기 삼성 SDI와 CATL도 이 기회를 못 잡았을 수 있는데 여기에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 SDI와 CATL도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 SDI와 CATL 유럽 공장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공장이 있고요. CATL은 독일에 공장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중국하고 정말 친하기 때문에 그 독일에서 쓰는 차들이 CATL 배터리를 많이 써줘요.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는 독일 차들의 거의 대부분이 CATL의 배터리를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서로 윈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하고 중국이. 그래서 미국이 독일을 좀 싫어해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두 개의 회사들이 삼성 SDI는 헝가리, CATL은 독일 이렇게 해서 유럽 공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의 폭스바겐 그룹 계약 현황을 한번 보면 2016년도에 포르쉐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직 양산차에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곧 양산차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르쉐는 마칸 EV, 중형 SV죠. 여기에 삼성 SDI 배터리 탑재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칸 EV는 PPE를 사용한 전기차이죠. 그러면 우리가 포르쉐 하면 폭스바겐하고 지금 매치가 잘 안되죠. 포르쉐가 폭스바겐 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포르쉐는 2008년도에 폭스바겐 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후에 일부 프리미엄 자동차와 SV 플랫폼을 아우디와 공유하게 됐죠. 그전에는 2008년 이전에는 포르쉐 독자 플랫폼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온 차종은 플랫폼을 공동으로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플랫폼 하나 만들어내는 게 힘들고 또한
그 다량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 떨어져서 이득이 더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공유하죠. 특히 한국에서 보면 현대하고 기아차 플랫폼이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써요. 신제품에 대해서는 똑같은 걸 써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모델이 좀 잘못되더라도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 다른 기아 공장에서 이 플랫폼이 잘 사용이 되면 기아 공장으로 좀 많이 가고 현대에서 잘 많이 사용하면 현대 공장 가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재고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서로 이득이 되고 윈윈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공유해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용 플랫폼을 계속 생산이 되는데 지금 그 플랫폼까지도 판매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회사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점점 비슷해지고 거기에 껍데기만 서로 다르게 해서 이게 다른 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죠. 특히 공기저항 부분에 그 그러니까 공기저항 쪽에서 줄이면 이게 효능이 올라가거든요. 연료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 빼놓고는 플랫폼을 비슷하게 만들면서 이게 다른 차다라고 지금 선전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 뜯어보면 모터도 똑같고 플랫폼도 똑같고 이렇기 때문에 별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그냥 겉모양만 다르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삼성 SDI 탑재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포르쉐 신형 전기차는 배터리가 공급되면 아우디도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용 플랫폼은 그 전기차용 그 배터리 크기가 똑같이 들어가야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한번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종도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우디도 같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 전기차 배터리 타입은 세 가지. 파우치, 각형, 원통형.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파우치형은 LG전자가 대표적이고요. 각형은 삼성 SDI, 산요는 요즘 없어졌고요. 그리고 BYD 이쪽이죠. 그리고 어디? CATL. CATL도 여기에요. 그리고 원통형은 LG화학, 삼성 SDI, 파나소닉, 산요. 이렇게 대부분의 업체들이 오랫동안 그 배터리 타입이 거의 원형이었는데 이제 파우치형, 각형 이렇게 분리되면서 나갔죠. 그런데 전통적인 그 전기차 배터리는 원래는 원형이에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 원형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원형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삼성 SDI가 생산하는 배터리 타입을 보면 각형하고 전통적인 강자였던 원형. 그러면 삼성 SDI가 지금 원형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제규어 랜드로버의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중국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 자동차와 충칭 칭캉 자동차에도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급이 LG화학의 입지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삼성이 이번에 아우디하고 협조를 하면서 이 트론 배터리를 담당하던 LG화학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형 배터리 생산업체, 아까도 대표적인 생산업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삼성 SDI, CATL, BYD. 여기 유럽형 자동차의 두 회사죠. 삼성 SDI, CATL 지금 했고요. 그리고 중국향 자동차에는 BYD를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각향으로 생각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LG는 좀 도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업체의 대표적인 기업 LG화학입니다. 삼성은 각형인데 파우치형은 LG화학이고 또 하나가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SK이노베이션. 그래서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유가 같은 형태의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우디의 삼성 SDI, CATL, BYD의 선택은 신형
전기차의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타이칸, 스포츠카죠. 폭스바겐은 전기차 플랫폼 모델러 일렉트릭 드라이브에 각각 LG화학 배터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각형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을 보면 최대 전기 자동차 시장인 중국은 차차고라도 중국 배터리 업체가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의 배터리 공급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CATL. CATL은 지금 현재 배터리의 제1위예요. 실질적인 1위라고도 말은 못하지만 1위예요. 생산력 1위, 판매력 1위. 특히 중국에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1위가 되는 건데 드디어 CATL이 여기를 통해서 간다. 유럽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에 공장을 만들었고 그 공장을 만들었던 나라가 독일이죠. 자, 그래서 향후 전기차 배터리가 공급 부족이지만 수익성 확보하는 지금 다른 문제여서 배터리 업체마다 양과 질적 성장을 두고 지금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용, 아까 두 가지로 말했는데 두 번째 내용, 삼성 SDI가 중국 시안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말입니다. 시안 공장의 증설 작업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이고 2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약 2,400억 원 규모의 현지 자금을 조달했고 시안 법인의 지분을 종전에는 50%였는데 지금 65%를 늘려서 지배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중국 시안 공장의 증설 배경을 보면 현지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내년까지만 지급이 돼요. 중국 정부가 발표가 이미 나왔습니다. 내년까지만 중국 차에 대해서 배터리 보조금이 나오지 그 다음에 무한 경쟁을 해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BYD나 CATL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도산이나 도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CATL과 BY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치고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 원통형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중국에. 그리고 파우치형도 좀 쓰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도 중국에 들어가는 거 보면 보통 원통형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의 합작자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중국 자체가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우호적 시장 환경에 따른 선제 대응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중국 공장 투자를 보면 중국 산시성 개발계획위원회 10일날이죠. 최근 SDI는 시안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5억 위안을 투자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37, 120A 용량의 각형 배터리를 각각 연간 540만 개씩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생산 라인은 한 개로 지금 추가로 마련을 했고 이런 마련을 통해서 중국 공장을 선제 타격을 한다. 지금 그렇게 거죠. 그래서 이번 투자의 의미를 보면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얼마나 만들어진지 구체적인 언급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안 공장의 경우 전기차 3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고 하고 삼성전자에서도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투자 의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 SDI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투자는 지난해 중반에 마무리됐고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판단에 의하면 지난해 소규모 투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1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해 이 투자는 소규모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더 커지면 대규모 투자도 이게 가능하다. 아니면 다른 공장도 인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시안 공장의 투자를 눈여겨봐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번 시안 공장의 투자는 텐진 공장의 투자와 맞닿아 있습니다. 시안하고 텐진하고 중국 내륙으로 보면 별로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중국 텐진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증설이 됐고 이게 마무리돼서 지금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텐진 공장에 투자를 한번 보면 21,700 지름이 21mm, 높이가 70m 규격의 원통형 배터리 기준으로 월 200만 셀 이상을 생산을 하고 이 규격의 배터리만 월 1000만 셀 이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텐진시가 밝힌 삼성 SDI의 투자액은 4천억 원. 자,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공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거죠. 중국 배터리 사업의 투자는 시안 공장을 더해서 약 5천억 원을 중국 배터리 공장에 투자한 셈인데 텐진은 소형, 그리고 시안은 중대형 배터리가 주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안 공장의 지분이 65%로 늘어난 것도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지분율을 50%에서 65%로 늘렸을까요? 높인 이유를 보면 우리 정부와 업계 차원의 전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중국 배터리 합작사로 배터리 국가 핵심 기술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지분율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합작사 설립 시 주요 요직에 대한 확보, 그리고 보안 위반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비롯해서 주요 보안 여건을 합작법인 협약 체결 시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안 됐나 봐요. 이제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가 보는 중국 시장의 미래는 내년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면 가격, 성능, 규모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업체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와 실제 완성차 업계 공급을 타진하기에 있어서 시안이 아닌 텐진 공장을 추가 투자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원통형을 좀 많이 쓰고 각형은 조금 쓰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시안 공장의 현재를 보면 2015년 중국이 자국기업 보호에 나서면서 공장 가동률이 10% 미만이었어요. 10%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배터리 생산과 유럽항 모델 대응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살았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서 자동차 보조금을 내년에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났고 그렇게 해서 배터리 공급이 외국의 배터리를 사용해도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욱더 그것을 보고 들어가는데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욱더 성장하는 SDI와 그리고 LG화학도 여기서 더 성장하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삼성,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